우리 문화살롱 글씨는 보라색이네요. 보라색. 네, 문화살롱을 밝혀주시는 분 권상희 문화평론가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 이거 진짜 궁금했어요. 박진영, 네. 예, 가수이자 프로듀서인 우리 박진영 대표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직함을 받았더라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 직속 기구죠.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일단 내정됐는데요. 네. 박진영 씨 음악만큼이나 파격적이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최희영 문체부 장관과 함께 공동위원장으로 내정이 된 거고요. 네. 대중문화교류위원장 장관급입니다. 오, 장관급. 상당한 중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네요. 사실 파격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박진영 씨가 항상 본인을 딴따라라고 외쳤잖아요. 네, 네. 딴따라가 관직을 수행한다? 뭔가 언밸런스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파격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영원한 현역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관직을 수락한 것도 상당히 놀랍고 그러네요. 또 정부가 박진영 씨한테 이 자리를 제안한 것도 의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인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뭐 박진영 씨 하면 1990년대부터 한국 대중음악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잖아요. 네. 대표 가수이기도 하고 네. 프로듀서이기도 하고 또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글로벌 인지도가 있는 걸그룹, 보이그룹, 뭐 밴드 네. 다양한 아티스트들을 배출을 하고 있고 K-팝의 세계화를 주도해온 인물이에요. 네. 그런 만큼 아마도 정부가 음악 산업에 있어서 실무 경험 또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물을 찾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험들을 이제 정부의 문화 정책에 직접 참여시켜서 대중문화의 어떤 세계적인 위상, 이재명 정부가 계속 문화 강국을 강조해 오고 있잖아요. 네. 이걸 실천하기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K 컨텐츠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K-팝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지만 이 대중문화 전반 특히나 K-팝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가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뭐 박진영 씨의 풍부한 어떤 경험 또 글로벌 인지도가 앞으로 문화 강국을 만드는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하에 발탁한 인사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기자들이 아니 박진영 프로듀서를 내정한 이유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비서실장이 이런 얘기합니다. 전 세계인들이 우리 대중문화를 더 많이 즐기고 우리 역시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문화가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궁금한 거는요. 박진영 씨의 어떤 반응입니다. 직접적인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진영 씨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부 일을 맡는다는 게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로서 여러 면에서 너무나 부담스럽고 걱정스럽다. 그렇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K-팝이 맞이한 기회를 살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현재 K-팝이 상당히 중요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되는 책임감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K-팝 하면 지금 저희가 이 시간에도 캐대언 얘기 많이 했지만 네, 맞아요. 캐대언의 여러 곡들 K-팝 곡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미국 빌보드 차트에 휩쓸고 있고 네. 또 지난 월요일에는 로제가 MTV에서 주요 부문인 올해 노래상 수상을 했잖아요. 아파트였던가요? 그렇죠. 네네. 네, K-팝 위상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좁혀서 JYP 엔터테인먼트로 좁혀서 본다면 걸그룹 트와이스도 캐대언 OST에 참여를 했고요. 또 이 지금 JYP의 대표 보이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는 이달 초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또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성과들을 계속해서 K컬처, K팝 내에서 이어져 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내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본인이 잘 전달할 수 있을 거라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저는 있었기 때문에 포부가 있었겠죠. 네, 박진영 씨가 이 자리를 수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중요한 건 K컬처 각 분야마다 여전히 정부 지원에 목말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 박진영 씨에게 판을 깔아주겠다라는 네. 차원인 거잖아요.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줘서 가수 박진영 씨 뭐 댄스라든지 노래는
듣고 볼 수 없는 기간이 좀 있겠지만 이 위원장의 무거운 책무 잘 수행할 수 있게 좀 역할할 수 있도록 네. 정부가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 가수들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진짜 요즘은 그냥 막 1위야. 그렇죠. 뭐 탑 10은 뭐 기본이고 그냥 1위. 네. 너무 잘해서 아니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인가? 그동안 우리가 정말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게 정말 이제야 발한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또 하나 궁금한 건 박진영 프로듀서 혹은 박지원 대표는 그 JYP 엔터테인먼트이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 유명한 소위 말하는 빅4라고 하는 엔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개가 어떻게 되죠? 사실 그 네 개가 네네. 시가총액 규모로 말씀을 드리면 아, 첫 번째가 시가총액. 하이브고요. 그다음이 두 번째가 SM, 음. 세 번째가 JYP, 네 번째가 YG입니다. 아, 그렇죠. 여기서 그렇죠. 이제 아마 많은 대중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왜? 아니 응. 네 곳의 엔터 수장들이 다 글로벌 영향이 있는데 역량이 있는데 왜 하필 박진영 씨냐라고 네. 생각하실 거예요. 일단 하이브부터 먼저 진단을 하면 저희가 이 시간에 진단해드리기도 했지만 방시혁 의장이 K-팝 시장에서 뭐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리스크가 발생을 했죠.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네. 네. 이 때문에 지금 오는 15일 소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네. 이때 이제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방시혁 의장은 제외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소위 말하는 오너 리스크인 그렇죠. 거네요. 네. 그리고 양현석 이 YG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역시 그렇죠. 소속 아티스트들도 구설에 휩싸였던 적이 여러 차례 있고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최근에 어떤 리스크라고 본다면 네.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이죠. 이 한모 씨가 그룹 아이콘 소속의 BY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수사를 무마하려고 이 한모 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양현석 대표가 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네.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요. 2심에서는 유죄가 나왔고 대법원에서 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가 됐습니다. 아, 대법원 확정까지 됐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당연히 공직을 맡기는 건 정부로서는 어렵죠. 부담일 수밖에 없죠. 네. SM 같은 경우는 지금 이수만 프로듀서가 SM에 있지 않습니다. 지분을 다 그렇죠. 팔아넘겼잖아요. 그렇죠. SM 떠난 상태고 여전히 현업에 있기는 합니다. 다른 기획사 설립하고 활동을 재개하긴 했어요. 근데 이수만 이 총괄 PD 프로듀서 같은 경우는 1952년생입니다. 아, 이제 70대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또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가능성이 높고요. 현실적으로. 네. 뭐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지금 박진영 씨를 둘러싼 리스크가 특별히 없습니다. 네. 게다가 이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평소에 윤리 경영을 상당히 중요시하고요. 아, 그래요. 또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계속해서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해 오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소속 아티스트들 가운데 구설에 휩싸여 있는 아티스트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점들도 박진영 씨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업계 시각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상당한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왜냐면 그렇습니다. 그 리스크가 없고 깨끗하게 사실은 이제 사업하면서 쉽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굳이 내 잘못이 아니어도 뭐 여러 가지. 그런데 그렇죠.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왜 박진영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네. 설득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장관급 내정 저희 지금 뭐 JYP 불기둥 저렇게 장관이 올라왔는데 네. 주가가 급등했습니까? 당연히 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공동위원장으로 네. 내정한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주가가 8,900원까지 치솟았는데 이게 이제 내정 전날과 비교해 봤을 때 약 7%가량 오른 거였고요. 네. 어제 보면 JYP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전거래일 대비 2.67% 오른 77,000원에 마감됐습니다. 네. 그 사실 이런 건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예를 들자면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 하이브의 대표 BTS죠. 네. BTS 멤버들이 제대 시점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또 기준으로 해서 주식을 매입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네. 지금 JYP 같은 경우는 깜짝 발표여서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만약에 JYP의 어떤 윤리 경영을 믿고 주식을 내가 좀 사둬야 되겠다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뭐 이번 인사가 구체화되면서 네.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자극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주가가 반등했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데 네. 일단 JYP 엔터테인먼트의 최대 주주는 박진영 씨잖아요. 그렇죠. 회사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 나오고 네. 있습니다. 어쨌든 JYP 이 주식 갖고 계셨던 분들은 뭔가 갑자기 선물 받은 느낌. 그쵸. 크리스마스 선물이네. 뭐 약간 네. 이런 느낌.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선물.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옥수연 씨가 다음 이슈네요. 지금은 뭐 뮤지컬 배우로 워낙 그 활약을 하고 계시죠. 네. 이 옥수연 씨가 소속사 미등록 불법 운영 의혹에 휩싸였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옥전 씨가 이전에 1인 기획사를 설립을 했었는데 이게 네. 타이틀롤이라는 회사였어요. 네. 이 타이틀롤뿐만 아니라 현재 본인이 또 경영을 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인 기획사를 설립해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새로운 기획사 TOI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지금 옥전 씨가 경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두 곳 모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이 돼 있어서 논란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네. 여기에서도 이 두 회사가 조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라든지 1인 초과 개인 사업자가 연예 활동을 할 경우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이걸 어기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네. 적발되게 되면 영업정지 처분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어. 그리고 지금 미등록 상태에서 만약에 소속 연예인이 있어서 계약을 했다라고 네. 한다면 이것 역시 위반,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행정착오다라고 보기에는 네.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큰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네. 이게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한다는 건 이 자체가 굉장히 중한 범죄라는 건데 이게 참 이쪽 활동 오래 하셨던 옥주현 씨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일단 지금 해명을 보면 네. 관계자 교체 과정에서 절차가 누락됐다. 상당히 빠르게 해명을 내놨고 과실을 인정하면서 사과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달리 설명을 하면 소속사 설립 직후에 관련 절차를 진행하긴 했는데 네. 알 수 없는 사유로 누락이 됐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행정절차? 이 네. 해명 자체가 납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원한 해명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1인 기획사까지 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장이라면 책임감이 없는 발언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 나오고 있는데 이 지금 법이 시행된 지가 10년이 넘은 상황입니다. 업계 종사자가 몰랐다? 사실 옥주현 씨가 고등학생 때부터 데뷔해서 활동한 지가 지금 거의 뭐 30년 차잖아요.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은데 그렇죠. 행정절차 누락이라는 게 조금 설득은 안 되네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이게 등록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운영을 했다. 이것도 논란이지만 네. 이것보다 불과 며칠 전에 과거에 옥장판 네.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걸 언급하면서 본인이 억울하다 이렇게 호소를 얼마 전 방송에서 출연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옥장판 사건이라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22년에 뮤지컬 엘리자벳 네. 10주년 기념 공연을 했는데 네. 이때 옥주현 씨가 캐스팅이 됐었고요. 옥주현 씨 외에 이제 이 엘리자벳을 맡았던 타이틀롤들이 여러 배우들이 있었습니다. 김소연 씨라든지 그런 배우들이 또 캐스팅이 되지 않겠느냐. 네. 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업계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당시만 하더라도 신예라고 생각했던 이지혜 뮤지컬 배우가 이제 발탁이 옥주현 씨와 됐어요? 함께 더블 캐스팅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지혜 씨가 옥주현 씨의 TOI 엔터테인먼트 소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료 배우 김호영 씨가 SNS에 아사리 파는 옛말이고 요즘은 옥장판이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입맛 캐스팅이 아니냐 이런 의혹의 글을 올린 거예요. 완전히 저격을 했네요. 그러면서 옥주현 네. 씨가 김호영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이후에 이제 화해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 전 방송에서 당신 난 이거 너무 억울한 일이야 라고 다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그래요? 옥장판을 본인이 소환을 했는데 이 옥장판 소환한 것에 대해서 대중이 그닥 달가워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소환하자마자 관련 논란이 일이. 불거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중이 느낄 때는 또 논란이야?
이렇게 느끼게 되는 좀 거죠. 피로감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옥주현 씨 하면 뭐 무대 위에서 기량이라든지 티켓 파워 대단한 뮤지컬 배우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뭐 의문을 제기할 대중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무대 밖에서의 어떤 구설 논란이 계속되는 느낌이 든 거죠. 이 논란이 사실 옥장판은 3년 전 논란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뮤지컬 배우 옥주현 씨가 가지고 있는 신뢰를 네. 이 논란들이 잠식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미지를 스스로 깎아먹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뭐 과거에 그런 일은 다시 소환하면은 본인만 손해일 텐데 옥장판 등등. 네. 그러니까 옥장판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소환을 한 것 같은데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네, 이게 혹을 때려다 혹을 붙인 격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프로야구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최다 관중 신기록 현진 계속 뭐 경신하고 있나 봅니다. 작년에 최다 관중이었어요. 1,088만 명을 넘어섰는데 아니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인데 그러니까 한 어쨌든 번 누적액이. 보면 또 보러 가고 싶은 게 프로야구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지난 5일에 네. 지난해 기록 1,088만 명을 깼다라고 지난 5일에 KBO가 발표를 했는데 네. 어제 또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1,100만 관중 고지를 넘어섰다. 얼마가 나왔습니까? 네, 1,100만 관중 고지를 넘어서서 이제 1,200만 관중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거예요. 네. 지금 9일 경기가 종료됐을 때 관중이 1,104만 4,192명입니다. 와. 놀라운 게 숫자가, 사실 네. 올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여름에도 폭염에도 계속해서 이 야구 팬들이 야구장을 찾았다는 건데 지금 7월 2일에 405경기 만에 700만 관중을 달성했는데 이게 역대 최초로 전반기에만 700만 관중 돌파 이룬 거고요. 네. 그리고 지난달 23일 얼마나 더웠습니까? 너무 덥죠. 네, 앉아만 이때 있어도. 1,000만 관중을 넘어섰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70여 경기 남았거든요. 이번 네. 시즌이. 얼마든지 뭐 1,200만 관객 돌파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야구장 간 게 2005년이거든요. 20년 오래되셨나요? 저는 작년에는 갔습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생겼더라 야구장이 막 약간 이런 느낌인데 기사 보자마자 나도 가야지 20년 만에 가봐야 되겠다 이런 근데 생각이 지금 드네요. 티켓 구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아 그래요? 네.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었군요. 네. 일단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 매력, 재미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갈 텐데 이 네. 비결이 뭔가요? 뭐 원인이라고 할까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여성 팬들이 늘었다는 거예요. 네네.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 때 한국 야구가 금메달을 땄잖아요. 네. 그러면서 야구 인기 외연이 확장되면서 여성 팬들이 야구장을 찾기 시작했는데 지금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프로야구 티켓 구매자 중 여성 비율이 54%를 넘어섰습니다. 50% 넘었어요? 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20대 여성이에요. 아, 그렇구나. 일단 과거의 야구장과 굉장히 달라진 게 네. 가족 팬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 뭐 유모차 전용 입구라든지 수유실, 놀이시설, 키즈존. 중요하죠. 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아무래도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함께 가기 너무 좋아진 거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과거에는 여성들이 야구장을 갔을 때 뭔가 이 박시한 유니폼을 입었어요. 네네. 남성 유니폼을 대신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네. 요즘에는 여성 전용 유니폼들이 출시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성 팬층을 겨냥한 이벤트라든지 굿즈, 할인 정책 이렇게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펼쳐지면서 여성들이 야구장 가는 것 굉장히 즐거운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네. 야구 업계에서 본다면 단순히 여성 팬이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프로야구 산업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네.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뭐 여성 특히 20대 여성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또 MG 뭐 공략하는 그런 이벤트들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도대체 뭐가 있는 거예요? 일단 좀 알고는 가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지금 어떤 게 있습니까? 야구장을 찾는 네. 이 전체 인원 가운데 60%가 MZ 세대예요. 60%? 아니 저는 예전에 그러니까 20년 전이라서 할 말은 없는데 네. 아니 뭔가 이렇게 주로 이제 약간 연령 있으신 남성분들 위주 달라졌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여성들이 진짜 많이 가긴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네. 과거에는 야구장을 찾는 연령대가 40, 50대 맞아요. 남성. 쉽게 얘기해서 아저씨라고 아저씨들. 불리는 그래서 뭔가 거친 응원 문화 때문에 여성들은 기피하는 곳이 야구장이기도 했어요. 네, 오래전에. 네. 아까 제가 이제 환경이 달라졌다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일단 야구장에 가시면 캠핑장 좌석도 있고요. 스타벅스 테이블석도 있고요. 글램핑 좌석도 있습니다. 글램핑 좋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색 좌석들이 야구장에서도 있다 보니까 굳이 캠핑 가지 않아도 캠핑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프로야구가 상당히 자주 열려요. 일주일에 6번 정도 열립니다. 지방까지 그래요? 다 포함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가고 싶으면 원정에서 뭐 대전 가서 경기 볼 수도 있고 네. 또 잠실구장 갈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사실 요즘 경기가 팍팍하잖아요. 네, 사는 네. 게 쉽지 않습니다. 네. 이럴 때는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지만 여가는 누리고 싶을 때 네. 야구장이 탁월합니다. 음. 평균 지출 객단가라고 하죠. 네. 약 17,000원 정도예요. 17,000? 네. 그러면 뭐 극장 가는 거랑 비슷한. 그렇죠. 네. 물론 프리미엄석에서 나는 야구를 볼 거야. 이러면 한 7, 8만 원 좀 소요가 달라지죠. 됩니다만 네. 일반석은 8,000원에서 한 3만 원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괜찮네요. 가격도. 그러니까 소비자원이 7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삼계탕 서울에서 한 그릇 먹으려면 네. 18,000원 정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삼겹살 200g 1인분 정도가 2만 원이 넘습니다. 아, 네. 그렇게 비교하니까 확 와닿네요. 평균 3시간 동안 내가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잠실구장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먹거리가 네. 김치말이 국수거든요. 아, 김치말이 네. 국수. 내가 좋아하는 거 시원하게 먹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보셨네. 가성비 문화 활동으로는 탁월하다는 거죠. 너무 좋은데요? 네, 그렇기도 하고 일단은 요즘에 MZ세대들은 내가 경험한 것들을 SNS에 빠르게 공유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인증샷도 올리고 아. 또 여기에 구단들도 좀 보태고 있는 게 네. 콘텐츠 제작을 빨리 하고 있습니다. 경기 하이라이트, 뭐 비하인드 스토리, 선수 브이로그 네. 이런 것들을 올리면 빠르게 이제 SNS 상에서 돌게 MZ 세대들이 되는구나. 공유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스템이 많이 개선이 됐는데 공정성을 강조한 시스템들이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지난해 올해. 공정성이요? 네, 대표적으로 자동벌 판정 시스템이라고 해서 ABS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카메라, 레이더를 통해서 투구의 궤적을 추적해서 스트라이크와 볼을 자동으로 판정을 합니다. 네. 판정 결과가 심판한테 무선 이어폰으로 자동으로 전달돼서 심판이 이걸 외치는 방식이에요. 아. 사람 심판보다 훨씬 더 정확도가 정확하다. 높다라는 거죠. 네. 99.9% 판정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경기를 재미있게 보다가도 네. 판정에 불만을 갖게 되면 네. 나 야구 안 볼 거야 이렇게 맞아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공정성을 상당히 높였고요. 피치 클록. 이 피치 클록이라는 건 시간을 단축하는 건데 네.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경기에 우리 팀이 불리한 것 같아. 그러면 시간 끌 수 있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시간 끌게 되면 볼이 선언되면서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시간이 단축되는 거예요. 사실 야구장 찾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네. 시간이 너무 길잖아. 지루해. 네, 이런 네. 목소리를 냈는데 그쵸. 지금 올 시즌 같은 경우 지난해 시즌보다 10분 정도가 단축돼서 네. 3시간이면 경기를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3시간? 네. 이런 이유 때문에도 여성 팬들이 많이 찾게 되고 사실 MZ들은 지루한 거 싫어하잖아요. 아, 그렇죠. MZ들이 많이 찾는 이유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덕질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굿즈들이 출시가 되면서 덕질 문화가 만들어져 있고 네. 일단 중요한 건 사실 스트레스 해소하기에는 야구장만한 곳이 없죠. 뻥 뚫린 공간도 그렇고 다양한 또 응원 문화, 특유의 응원 문화 즐길 수 있잖아요. 네, 노래도 네. 따라 부를 수 있고 소리도 지를 수 있고 네, 춤도 출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응원 문화 때문에 재방문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야구 팬들이 상당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 평론가님도 종종 가십니까? 올해는 제가 바빠서 못 갔는데 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몇 번 갔었습니다. 갔었군요. 그러니까 한 번 가면 네. 또 가야 되겠다 이런 아. 생각이 드는 곳이 야구장이 아닌가 싶어요. 네. 여러분들 요즘은 그래도 좀 선선한 바람이 불긴 합니다만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야구 보기 딱 좋은 계절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1,200만 명 도전한다고 하는데 네. 네. 한 제가 작년에 이제 1,088만 명 가운데 한 3번 정도, 세 번 정도 있었죠. 네. 기여를 하셨군요. 네. 예, 여러분도 네, 1,200만 명 도전에 기여를 한번 하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시간 관계로 문화살롱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상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